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NGO 리더 26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전통의미는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에 장이 되어주고 있는 제3회 한류전통국 미인선발대회 서울예선이 치러졌습니다. 사회공헌의 뜻을 모아보자는 주제의 대한민국 사회공헌 포럼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NGO 뉴스 NGO24입니다. NGO24는 현장24, 심층 취재 포커스인, 간추린 소식, NGO24 연속기획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국내외 NGO 소식과 현안을 입체적이면서도 발빠르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찾고자 싸우는 모습에서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할 힘을 얻었다. 바로 수요 집회에 참석한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NGO 리더들의 소감인데요. 한국을 찾은 26명의 여성 활동가들의 하루를 NGO24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NGO 활동가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차별과 폭력으로 억압받는 자국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로 이화 글로벌 인파워먼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요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들을 대표해 발언한 스피크나우 설립자인 파티마 툴카하르 알리엠 후세인 알카리 이라크 씨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Your insistence to get your rights back and punishment for those who invaded your dignity gave us the strength to continue our ways in seeking for the justice for those who suffer.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NGO 활동가들이 참가한 이화 글로벌 인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이화여대가 전 세계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 인재 양성을 위해 개설한 2주 단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열린 제10차 EGEP에는 케냐, 파키스탄 등 22개국에서 선발된 26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EGEP는 국제오픈 포럼, 세미나, 현장 연구, 액션 플랜 등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현장 연구의 일환으로 EGEP 참가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요 집회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관람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NGO 활동가들이 수요 집회에 참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국가를 초월한 여성연대의 틀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When I went to the demonstration, like in real, I was like really touched that this kind of things never happened to my country. I got an idea that how we can also do this kind of things like in a peaceful way, and with the peaceful demonstration how we can do this thing in my back home when I go back home. So yeah, this idea I have got for our women, war conflict women, and then some action plans we actually are going to plan tomorrow in the action plan. So I think I'll get some more ideas about leadership and empowerment as well. So yeah. 앞으로도 EGEP가 차별과 폭력으로 억압받은 자국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보통 미인대회 하면 결혼 안 한 젊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미세스는 물론 시니어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겨루는 것은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에 장이 되어주는 뜻깊은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한류 전통 국민 선발대회인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 서울호텔 2층에서 제3회 한류 전통국 미인 선발대회 서울 예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김종희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김종열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장, 한복모델협회장 등
국내빈 50여 명과 참가자, 관객 포함 6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솜씨문화예술신문사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우리 옷의 기풍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미인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에게 자아 실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행사를 좀 떠나서 뭔가 좀 특이한 행사를 좀 해보자. 우리 것이 세계 것이고 세계 것이 우리 것이다라는 그 취지의 말대로 이 행사를 우리 것으로 해서 세계화시키는 행사를 한번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기존의 미인대회와 달리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미인 선발대회인 만큼 다채로운 참가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서울 예선에는 미스 부문 24명, 미세스 부문 32명, 시니어 부문 24명 등 총 80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예상케 했습니다. 조금 몸은 좀 힘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어요. 참가자들은 미모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시상 부문은 국미인 선발대회라는 이름처럼 왕실 여성들의 호칭에서 가져와 황후,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왕후, 숙빈 등 총 9부문으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서울 예선에서는 총 30여 명이 통과해 10월경 경복궁에서 치러질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공헌의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의 대한민국 사회공헌 포럼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열린 발대식 소식 자세히 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회공헌 포럼 창립 발대식에 각 사회공헌단체들과 전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과 이 힘을 연합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더 큰 힘으로 한번 우리가 도와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결과 단체명이 대한민국 사회공헌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 창립 대회 개회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 창립준비위원장은 현재 전국 소년소녀 가장돕기 시민연합중앙회 사무총장과 한국사무총장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공헌 포럼 이렇게 창립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포럼의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MBC 무한도전을 통해 조선인 강제징용 마을인 우토로가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슬픈 역사의 우토로 마을 문제를 세상에 처음 꺼내어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촌 동포연대인데요. 포커스인에서 해외 동포 문제를 위해 달려온 배덕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재외동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99년 창립 당시가 98년부터 재외동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사회적인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잘 몰랐거든요, 사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우리 사회에는 없었던 문제점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활동의 필요성들이 많이 이제 좀 생겼죠. 네. 당시에 창립됐을 때부터 캠페인이 시작이 됐어요. 중국 동포들,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당시 특별법에 배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 특별법의 혜택
그분들한테도 주어져야 된다고 해서 그 재해동포법 개정운동이 몇 년간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그 문제가 일단락되자마자 일본에 강제동원된 분들, 제일조선인 마을 우토로 문제가 또 활동의 필요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강제 철거 위기도 있었고 다른 수단이 없었던 그 역사적인 마을인데 우리 사회에 관심도 많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제일조선인 문제 중에서 조선학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그때 동시에 시작을 했고요. 단체는 작은데 할 일들은 굉장히 뭐 많았던 시기였어요. 또 뭐 물론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2008년까지 2004년 2008년까지 웃도록 캠페인이 저희 단체 뭐 중심은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토지 확보가 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동포분들이 이제 강제 퇴거 위험에서는 벗어났어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시민들, 국민들 관심을 갖기가 힘들었죠.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거의 간간히 한 번씩 됐고, 무한도전 팀에서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음식 전달을 하고 하는 표정들이 TV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또 저희들 굉장히 전화통에 불이 났었습니다, 한동안. 우토로 마을 문제가 어느 정도 한국 시민들, 동포들, 그 다음에 일본 뜻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어떻게 강제 퇴거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저희가 시선을 돌렸던 데는 이번엔 러시아의 우토로 마을 같은 사할린 한인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겨울 추위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의 표정이라든지 삶도 보고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마을 우토로 마을이 치면은 한 몇백 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참 죄면 죄고 제가 여기서 또 아픈 건 아픈 거고 뭔가 좀 굉장히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예산도 뒷받침해 줘야 되고 좀 산적해 있어요 문제가. 근데 그것도 계속 노력은 하지만 그분들한테 정작 필요한 게 작은 선물 같은 게 이렇게 음력 절기가 들어가 있는 달력 필요해요. 너무나 그분들한테 소중한 선물이에요. 벽에다가 붙여놓고 남편이든 아내든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제사 지내는 거 음력으로 다 지내니까요. 꿈 같은 거지만 뭐 큰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할린 한인 문제도 아직 미완의 과제인 거고 뭐 정부 정치권뿐만 아니고 뭐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해외 동포들 스스로도 좀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토로 마을이 해결됐다고는 치지만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토로만 다는 아니잖아요. 우토로 마을만 해결됐다고 다른 힘든 해동포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할리나 이 비극의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도 살고 있는 강제 동원돼서 고향으로 오지 못한 이분들 한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또 정부도 움직이고 또 필요하면 지원책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꼭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한번 큰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정부도 움직이고 지원책이며 법도 만들어진다는 말에 큰 공감이 갔는데요. 해외 동포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큰 축제를 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NGO 간추린 소식과 참여 가능한 봉사, 모금 소식 전합니다. NGO TV 방송국에서 방송인을 육성하는 최고의 방송 전문 교육기관으로
NGO 방송 아카데미가 오픈했습니다. NGO 방송 아카데미는 최고의 방송인 산실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해낼 계획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 NGO 방송의 아카데미를 축하드립니다. 아카데미의 첫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댄스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힐링 리듬 댄스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힐링 리듬 댄스 과정은 지도자 자격 취득 희망자 이외에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16 세계인권 도시 포럼이 7월 21일부터 사흘간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6회차인 세계인권 도시 포럼은 30개국 62개 도시에서 국외 참가자 100여 명을 비롯해 1000여 명의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 NGO,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6 세계 인권도시 포럼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함께 만드는 체험 기부활동형 자원봉사 대축제인 2016년 가치가치의 서포터즈를 8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생계형 체납자들의 보험료 분납액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 60일의 건강보험증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뜀박질, 기부와 나눔을 위한 2016년 제9회 아름다운 제주 국제마라톤 대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앞으로도 NGO24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보도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NGO24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